20대 국회는 지난 5월 고용보험법 적용 범위를 예술인까지 확장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 학원 강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배달대행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자도 모두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겠다던 여건이었으나 당시 미래통합당이 문제를 제기하며 난색을 표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입법 예고,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특례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노무 용역의 제공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 제도는 최근 산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민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인데요. 이에 강은미 의원은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 피보험 기간 등을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5월 한 차례 쓴맛을 본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빛을 볼 수 있을지 발의자인 강은미 의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정의당 부대표를 거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해 현재 정의당 원내대표인 강은미 의원에게 듣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해 주셔서 이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법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준 나라가 미국하고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전국민 고용보험은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2,400만 정도 되는데 실제 고용보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1,200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고용보험인데 특히 여기서 빠져있는 프리랜서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중에서도 1인 자영업자는 특수고용 노동자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노동자 그리고 또 이 플랫폼 노동자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법률안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임금 중심으로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소득 중심의 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굉장히 고용 형태가 기존에 있는 고용 형태와 다른 형태로 변화하면서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이제 고용이 불안해지는 시민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전혀 안전망이 없어서 바로 이 고용에서 이제 탈락하면 저소득층이나 최하층민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직업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이제 사회 안전망으로 좀 보장해주라는 취지가 강하고요. 우리 이번에 추경에 1차 추경부터 4차 추경에도 이렇게 고용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들을 엄청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곳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우리가 기여금을 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그 기여금으로 보장을 받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면도 있고 해서 이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 형태는 다양해졌는데 이제 고용보험은 형태가 하나다 보니 고용의 형태도 조금은 다양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보상보험도 마찬가지로 전속성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에 편입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 적용돼야 될 대상자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 적용되는 사람은 8만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전속성이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노동자에게 한 장소에서 일정하게 일해야 되는 이런 것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안은 임금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그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법안을 도입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부과리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은 고용보험 기여율이 개인이 0.8%, 그 다음에 기업이 0.8%, 그래서 총 1.6%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보험의 기여율 자체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1%, 기업이 1% 해서 2%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이 출산휴가하고 육아휴가에 관련된 모성보호기금이 고용보험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출생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거라고 하면 다른 법안으로 포함돼서 따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빼고 나면 좀 더 2조 정도 여유분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료도 정부에서 100분의 15% 정도의 재정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안이 통과되려면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과 협치가 조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방송작가 유니온, 그 다음에 택배 노동자, 그리고 라이더 노동자들 이렇게 당사자들이 이 법안이 왜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하고 계시고요. 또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전국민 고용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다고 했으면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지 않는 고용보험은 가짜 고용보험인 거 아니냐,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정의당도 압박을 할 거고 당사자들인 시민들이나 또는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이제 피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것과 관련된 법률안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 안도 이제 재정 문제나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12월 달 중으로 아마 정부안이 나올 것 같고요. 실제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도라고 하면 가짜 전국민 고용보험 아니냐,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여론들은 좀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법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혹시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이제 또 시민들이 좀 고민할 때 이제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은 정확하게 사업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한테 1% 이게 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쉬운데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의 사업주들은 어떻게 특정하고 어떻게 돈을 거둘까, 이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세청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건설 노동자들도
그 개인 노동자들이 일정 부분 기여금을 내고 그리고 회사들도 이 고용할 때 조금씩 돈을 내는 그러니까 소득으로 그렇게 내는 게 가능해서 이제 국세청하고 제대로 시스템만 갖춰준다고 하면 사업주들의 고용보험 기금을 걷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이렇게 안전하게 사회 이 안전망이 촘촘하게 짜져 있어야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다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이런 틀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응원해 주시고 꼭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법안에 관련해서 이제 개인과 기업의 기여를 좀 높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의 목소리는 없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마 그 노동자들은 네. 이게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같이 이제 연대해서 함께 나누는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설득하고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업이 조금 반대할 것 같은데 저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엄청 혜택도 많고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 나라의 시민들이 전부 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그 기업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겨우 1%밖에 되지 않는 기여금을 내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K-방역으로 그리고 다양한 그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 국가로 이제 되고 있는데요. 유독 불평등이 정말 심합니다. 그런데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사회는 굉장히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획기적으로 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이냐 라는 기회이자 위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이 심각한 불평등을 없애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강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어떤 법안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네, 오늘 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어떤 법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을 일정 부분의 근로자로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죠. 특히 이 법에서 적용이 확대되는 대상이 특수고용직이라고 해가지고 형식상은 자영업자, 내용은 실질은 근로자인 분들에게까지도 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분들의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골프장 캐디라든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님 같은 분들이 적용 대상이죠. 이분들이 예전부터 많이들 이제 자신의 지위를 근로자로서 확인해 달라는 여러 가지 투쟁이나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왔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의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대상이 확대됐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이게 전국민 고용보험과는 조금 다른 건가요? 그런 취지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걸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전 국민에 대한 고용보험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자영업자의 형태로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근로 형태 자체가 일반적으로 9 to 6의 근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 형태 자체로도 근로자로서 규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들, 그리고 또 일이 항상 있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소득에 대한 평가도 어렵다는 점 등등 현실적인 부분이 많아서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했었죠. 근데 이제 정부가 새롭게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고용보험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의 일환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될 거라고 네. 하셨는데 제외되어 있는 그런 업종의 분들도 계실까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세상의 모든 형태의 근로자분들을 다 포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은 이렇게 지금 이 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전 국민이 대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법안으로 확대됐는데 이 혜택을 보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제업소라든지 예를 들면 대리업 하신 분들이 실직했을 경우에 실직에 관련된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그 소득 감소에 대한 분에 있어서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예산 확보가 쉽지 않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 네. 개인 부담금과 이제 기업 부담금을 네, 조금씩 올려서 이제 그렇게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주들이나 이제 개인의 부담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예, 커지고 있고요. 지금도 적자가 이제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이미. 네. 그래서 적자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러한 근로 4대 보험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군인보험이라든지 공무원 연금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이러한 공적 부조로 인한 기금들의 적자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게 지금이야 이제 안정적인 그 고용에 대한 일종의 보험 내지는 보장으로 지금 현 세대 국민들한테 지금 또는 지금 당장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 후세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은 그 세수 확보에 대한 게 결국은 그 세금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법안 내용에서 조금 궁금했던 건데요. 네. 고용보험이 아무래도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고용보험에서 지불해온 육아휴직 급여를 네. 일반 회계로 이제 넘긴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결국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도덕적 해이 내지는 이게 부담을 덜면서도 일을 쉽게 할 수는 일반 회계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둔 이유는 고용보험으로 인한 이 부분은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험으로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험이라는 것은 문제가 됐을 때에 대한 대비용이지 그것을 주가 되게끔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당장 눈에 띄는 그 고용보험의 적자라든지 고갈폭은 줄어들게 당장 보이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국가 예산의 그 감소나 소실은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본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지난 5월 통과된 법안으로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돼 사회 경제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생겼다는 점에서 현행보다 진전됐지만 택배 노동자 등이 불포함돼서 지난 9월 택배 파업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특수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당하거나 일이 없을 경우에 보호 대책이 미흡해 구호할 길이 모호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어떤 성적을 올리게 될지 국회는 지금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입법예고였습니다. 총선 이후 열세에 놓인 야당은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여당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주무부처 장관 사생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은 법사위와 국방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됐고 외통위에서도 강경화 장관 남편에 대한 질의들이 길어지면서 정부 감시 기능보다 여권의 지지율을 낮추기 위한 공세를 펼쳐 아쉬움이 큰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오늘 국회는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